동맹 FTA 국가도 예외 없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오늘부터 시행해버렸습니다. 시행해버렸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자, 국경 안보 강화 문제. 펜타닐 때문에 국경 제가 어제 설명해드렸죠. 국경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국경 관리하는데 미국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캐나다랑 멕시코는 국경 관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 펜타닐이나 이런 게 자꾸 들어온다. 니들도 국경 관리하는데 돈을 써라. 지금 전략은 이걸로 보여요. 제 생각에. 왜 그 전략으로 보이냐면 보세요. 캐나다는요. 나토 회원국이고 미국 동맹국이고 FTA 체결국이에요. 근데 관세 부과 대상이 됐어요. 이건 뭐야? 기존에 했었던 질서 난 잘 모르겠어. FTA 계약했잖아. 그거 잘 모르겠다고 내가 한 거 아닌데. 이래버립니다. 이런 캐나다에 25%를 때렸는데 그럼 뭐예요? 미국의 동맹이자 FTA 체결국 한국도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FTA고 나발이고 그런 거 난 상관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도 관세 발효 직전에 대미 보복 관세를 예고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업체들도 지금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맨 처음에 캐나다에서 뭐 했냐면 술 얘기를 했어요. 미국산 위스키 다 빼. 미국에서 위스키 엄청나게 캐나다에 수출을 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추운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술을 엄청 많이 마셔요. 그래서 미국산 위스키 소비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탁 잘라냅니다. 이러면 미국에 있는 위스키 공장은 초토화가 돼요. 그래서 300억 캐나다 달러 30조 정도 보복 관세를 하는데 21일 이내에 12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가로 적용할 거다. 이러면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한국은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매겼어. 보복 관세 때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없어! 그럴 정도의 힘이 없어 우린. 그리고 품목도 없어. 미국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때리잖아? 그러면 쳐 맞아야 돼 그냥 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붙어? 죽어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고 우리가 중국에 붙는다? 그럼 죽어요 우린. 그냥 맞아야 돼. 그러니까 딜을 잘 쳐야 돼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이거를 잘 캐치해서 협상을 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TSMC 미국의 145조 원 신규 투자. 어렵습니다 지금. TSMC는 향후 짧은 기간에 최첨단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최소 1천억 달러를 새로 투자할 것이다. 신규 투자는 애리조나주에 5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는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오늘 발표로 TSMC의 대미국 투자는 모두 1,650억 달러가 된다. 이것은 미국 및 TSMC의 엄청난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반도체는 바로 이곳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TSMC가 만들 것. 이것은 경제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의 문제다. TSMC도 아주 안전한 다른 곳으로 존재를 다각할 수 있을 것이다. 웨이 회장을 딱 세워놓고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만들었던 반도체 지원법 여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비판해왔죠. 트럼프는 대선 때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이거 나는 안 한다. 바이든이 한 거 나 안 한다. 대신에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더 투자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TSMC는 미국으로 돈다발을 싸들고 가뜩이나 갔는데 더 싸들고 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보조금 안 줄 것 같아요. 취소합니다 트럼프는. 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약속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조금 지급 안 할 수 있습니다. TSMC의 이번 투자는요.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뒤에 TSMC는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온 거다. 지금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보고 있다.
이야, 무섭다. 보조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우리 보조금 안 줄 거야. 관세 처맞기 싫으면 미국에다 투자해. TSMC 받지? 이렇게 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도 혼다 및 애플 등의 최근 투자 발표를 거론한 뒤에 다른 많은 회사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야, 이러니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좋아해, 싫어해? 좋아할 수밖에 없지. 자, 트럼프가 또 뭐라 그랬냐면 만약 대만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보낸다면 25%나 30%, 50% 등 어떤 수치가 됐든지 간에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웨이 회장은 게임에서 훨씬 앞서간 것이다. 와, 무섭잖아. 그건 뭐야? 반도체에선 삼성 하이닉스 웨이 회장이 게임에서 앞서가는데 니들 가만히 있을 거야? 미국에 더 안 지어 공장? 더 투자 안 할 거야? 씨부레, 이게 트럼프야. 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어요. 미국은 깡패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착한 깡패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트럼프는 착한 깡패에서 착한을 빼버리고 있는 거예요. FTA 했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UN 나 탈퇴해버려? 어쩔 건데 니들이. 아무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하고 전쟁할 수 있어? 아무도 못하죠.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뭘 할 수 있어? WTO에서 제재. WTO 탈퇴 새끼야. 제재해. 난 안 들을 거니까. 아무도 미국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인류 역사에 가장 착한 깡패 국가였는데 트럼프는 앞에 착한이라는 그 수식어를 똑 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깡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능 문제가 어려워졌는데 나만 어려워진 게 아니다. 방법을 찾아봐야죠. 전 세계가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큰일 난 게 아니라서 잘 모색해서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참 그 말이 든든했습니다. 저는 지금 왜 트럼프 얘기를 매일매일 좀 가져오느냐. 트럼프는 예측이 어렵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잖아요. 예측이 어려워서 좀 괴팍하고 기괴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데 자,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이제 예측이 되기 시작합니다. FTA건 동맹국이건 나발이고 없다. 캐나다한테도 관세를 매긴다. 행동이 예측이 되면 대응할 수 있어요. 예측이 안 되는 상대가 어렵지 예측이 되는 상대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트럼프의 최근의 행동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죠. 대응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응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손해를 보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 때 방위비 내놔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낑낑낑 머리 싸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냈냐? 방위비를 조금 올려주는 대신 미국의 무기를 졸라 많이 사는 걸로 풀었어요. 미국의 무기를 졸라 많이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첨단 무기를 막 샀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국방력이 세지는 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어차피 우리 무기로 남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다. 최선의 해법을 찾아낸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이면 다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대한민국은 감기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미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하고 있겠지만 우리도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있어야만 된다.
아시겠죠?